자, 오늘은 경상남도 거제시 옥포동에 자리하고 있는 단독주택 경매 물건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전에 멤버십 회원분들한테 소개해 드린 적이 있는데 이게 많이 떨어졌어요. 한번 낙찰이 됐다가 3차에 이제 낙찰이 됐다가 이제 단독 입찰해서 낙찰이 됐네요. 불허가가 또 났네요. 아마도 불허가 신청을 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재감정이 돼서 다시 나온 물건, 그렇게 해서 현재 7차까지 가 있는 상태입니다. 말이 7차까지이긴 합니다. 재감정이 돼서 다시 이제 나와서 떨어져 있는 상태다 보니 현실적으로는 4차라고 보시면 돼요. 4차. 그러니까 감정가의 34%까지 떨어져 있는 물건입니다. 이 물건이 떨어져 있는 이유가 뭔가 해서 저희가 살펴봤더니 좀 아리까리해요. 그래서 저희가 오늘 현장을 다시 좀 다녀왔습니다. 일전에 저희가 현장을 다녀온 것과는 좀 다르게 좀 꼼꼼히 좀 둘러보고 왔는데요. 결론부터 좀 말씀드릴게요. 이게 이렇게까지 떨어질 물건은 아닌데 핵심은 1층 내부에 있는 것 같아요. 자, 2층 단독주택인데 2층까지는 문제가 없고요. 1층에 문제가 있을 소지가 있다. 내부는 들여다볼 수는 없겠지만 창문을 보시든 어떻게 보시든 1층이 구조 변경이나 벽이 허물어져 있거나 보수하는 데 큰 문제가 있거나 그런 게 아니라면 괜찮은 물건입니다. 자, 이 부분 뒤쪽에 좀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위치부터 보면 여기가 지금 옥포동입니다. 옥포동. 여기 아래에 대우조선 해양이 있고요. 자, 이 옥포동은 대우조선 해양의 발전과 함께 해온 그런 동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마주동, 능포동, 장승포 그쪽도 다 마찬가지겠습니다만은, 자, 옥포는 사실 구도심이긴 하죠. 아주동이 이제 새로 이제 뒤늦게 생긴 신도시 개념이라고 보면 여기 이제 구도심입니다. 그럼에도 조선업이 활성화가 되면 여기도 같이 덩달아 가격과 가치와 그런 것들이 오르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옥포동의 근린 시설이나 상가 가치가 저평가되어 있던 그런 것들을 좀 눈여겨보시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종종 있는데요. 자, 오늘 물건도 이 옥포 시내 한복판에 자리하고 있는 단독주택이에요. 자, 좀 확대를 해보시게 되면 옥포 초등학교 바로 오른쪽에 자리하고 있고요. 주변에는 상권이 좋습니다. 괜찮아요. 조금만 올라오면 여기가 대로변, 그래도 상권이 상당히 좀 활성화되어 있는 곳이거든요. 여기가 가장 큰 대로고, 그 아래쪽 이제 메인 도로인데 여기서 조금만 올라가면 바로 도로입니다. 그래서 위치는 상당히 무난해요, 사실. 그런데도 감정이 2억 3천, 2억 2,800으로 이제 재감정됐는데 7,800까지 떨어졌습니다. 이게 그렇게까지 떨어질 이유가 없는데, 자, 로드뷰를 한번 보시게 되면, 자, 지금 이 물건이거든요. 약간 뒤로 보고 있는데 여기가 이제 일방통행 도로거든요. 요 위로 올라와서 요 위로 조금만 올라가면 저기가 이제 상권이 살아있는 그 메인 도로 그쪽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 아래쪽으로 조금 내려오면 이제 일방통행 도로에 접해 있는 뒤로 보고 있는 여기 2층 주택인데요. 토지가 32평, 건물이 이제 32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 2층 분리돼서 단독주택 형태로 1, 2층이 세대 분리돼서 지낼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주변은 보시면 다가구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자, 요 멤버십 분들은 이미 다 안내를 받으셨던 물건이긴 한데, 자, 보시면 이게 좀 건령이 되긴 했는데 사실 이게 주거용 주택으로서는 건령이 되긴 했으나 7,800까지 떨어질 물건은 아니거든요. 토지도 있고 건물도 있는 데다가 세입자를 넣어도 될 위치이기 때문에 이쪽으로 이제 해서 요리 진입을 합니다. 요 2층으로 올라가고 1층 있고, 임차인 문제 없고요. 전입세대 이제 열납 내역상에 다른 사람은 없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2층에는 이제 짐이 있는 상태고 1층이 시건이 단단히 되어 있어서 구조를 좀 알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자, 2층은 문제 없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주거하는 데는 문제 없는 걸로 보여지고요. 다만 1층은 제가 보지를 못했습니다. 저희가 임장을 갔을 때 가격이 많이 떨어져서인지 다른 분도 이제 현장을 오셨더라고요. 와서 여기저기 둘러보시는데, 자, 이렇게 많이 떨어진 이유를 잘 모르시더라고요. 자, 결론부터 좀 보여드릴게요. 자, 1차 최저가 21년 5월에 2억 3천에서 이렇게 나왔거든요. 근데 7월 달에 1억 1200까지 떨어졌을 때 1억 4100에 단독 입찰해서 낙찰이 됐어요. 근데 불허가가 났습니다. 불허가는 본인이 불허가 신청을 한 것 같습니다. 추정건데, 왜 그런가 하니 2020년 4월에 감정평가서가 나오고요. 감정을 했죠. 자, 그러고 나서 첫 매각 공고가 된 거예요. 이 1차가. 그러고 나서 낙찰되신 분이 불허가 신청을 한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실제 매각 물건 명세서나 현황조사서와 내용이 다른 게 있다 하고 불허가 신청을 했겠죠. 자, 이 불허가 신청을 한 이유는 어떤 하자가 발견이 됐는데 이 하자의 문제점이
해당 물건에 내가 낙찰받은 가치를 훼손한다라고 판단했을 수가 있는 거죠. 그죠? 다시 말해서 나는 1억 4,100에 받았는데 야 이거 안에 뭐가 문제가 생겨서 이거 수리하는데 비용이 더 들겠다. 혹은 뭐 더 문제가 있겠다. 이렇게 여겼다는 거죠. 자, 이런 경우에는 매각불허가 신청을 낙찰자가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매각물건 명세서나 현황조사서 내용과 다른 어떤 내용이 확인이 된다면 불허가를 받아들여 줍니다. 본인은 보증금을 받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렇게 불허가 신청이 된 것으로 보여지고 그러고 나서 자 21년 7월에 이제 낙찰이 된 상태에서 이제 8월 넘어갔겠죠, 그죠? 거기 불허가 신청이 받아들여지고 나서 21년 10월에 다시 재감정이 들어갑니다. 감정평가서를 보시면 두 개입니다, 두 개. 그렇게 해서 기존에 2억 3천이었던 것이 뭐 20년에 감정했기는 하지만 뭐 1년 반 이상 지나기는 했습니다만 2억 2,800에 재감정이 돼서 나온 거예요. 그러면 이게 현실적인 1차인 거죠, 1차, 그죠? 다시 이제 나온 거에 된 겁니다. 그렇게 해서 22년에 다시 나온 거죠, 그죠? 자, 그렇다면 뭔가 감가가 금액이 뭐 크진 않지만 감가가 좀 된 거죠, 그죠? 그러면 요 감정평가 당시 보지 못했던 무언가가 있었다. 금액적으로 보면 좀 미미할 수 있는 걸로 좀 보여집니다만은 자, 그러면 이게 불허가를 받아들일 정도의 사유가 되는 게 어떤 게 있냐? 2층을 보니까 없어요, 별게. 뭐 옥상도 없고 제시외 뭐 이런 거 외관상으로 봤을 때는 문제가 없어요. 근데 문제를 제기하고 불허가가 받아들여지고 재감정을 했다는 것은 저희 추정에는 1층 내부에 그 원인이 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1층 내부를 쉽게 볼 수가 없거든요. 창문으로라도 이렇게 좀 살펴보시면 어떤 게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한번 1층을 유심히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지금 보시면 7차 최저가지만 현실적으로는 4차 최저가에서 감정가의 33% 7,800으로 물건이 나와 있다. 상당히 싸죠. 자, 바로 내려갑니다. 자, 참고사항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물 내부의 내력벽 철거 및 구조 변경 등 건물 훼손으로 인한 위반 건축물의 가능성이 조사되어 이해 시정을 위한 원상회복 비용 등 건물 가격에 반영이 됐다. 이 내용이 감정평가서가 최초 감정평가서에는 이 내용이 없어요. 근데 21년 10월에 그러니까 불허가가 받아들여지고 재감정을 했을 때는 이 내용이 감정평가서에 포함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뭔가 있다는 얘기죠, 그죠? 근데 제가 감정평가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꼼꼼히 봤는데 건물 내부 내력벽에 뭐가 문제가 있는지에 대한 설명은 없어요. 실제 내부를 보기 어려운 상태라서 아마 그런 것 같고요. 보기 어려운 상태이나 보긴 한 것 같아요, 뭔가의 원인을. 그래서 이렇게 아리까리하게 적어 놓은 것 같습니다, 저희 판단에는. 자, 그렇다면 결론은 하나예요. 자, 이거 무시하시고 1층을 어떻게든 내부를 좀 직간접적으로라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아니면 주변에 뭐 이해관계나 이웃을 통해서 내부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물어도 보시고요. 그래서 뭐 벽을 뚫은 흔적이 있다거나 벽에 뭐 큰 어떤 뭐 문제가 있다거나 구조 변경을 진짜 한 이력이 있는지, 또 있다면 현재의 구조 변경한 상태로 뭐 쓸 수 있도록 되어 있는지, 벽을 반쯤 그냥 무너뜨려 놓고 뭐 그대로 방치를 했는지 그런 걸 좀 보시라는 거죠. 실제 이 물건이 위반 건축물로 등재된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안전적으로 구조적으로 문제가 없고, 뭐 예를 들어서 거실을 튀었다고 봅시다. 방을 하나 더 줄였다고 봅시다. 예를 들어서 벽을 허물어서 그래도 쓸 수 있으면 문제가 없는 거예요. 뭐 별다른 문제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뭐 이게 안전적으로 안전 진단을 해야 될 정도의 좀 뭐 불편한 상태로 내부가 되어 있다면 모를까. 내가 그냥 쓸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편하게. 그죠? 자, 그런 내용들을 현장을 좀 탐문을 좀 유심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1층 내부를 좀 보지를 못했기 때문에 자, 이 부분 체크를 해보시기 바라고, 일단 200만원 정도의 감액이 된 그런 감정평가 내용으로 봐서는 이게 뭐 큰 하자나 그런 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렇다면 현재 단독 입찰한 사람이 왜 매각 불허가 신청을 했느냐? 뭐 이유는 두 가지겠죠. 내부에 진짜 뭐 너무 지저분하게 돼 있거나 생각보다 뭐 오래된, 너무 좀 이제 수리를 많이 해야 되겠거나 내 돈이 많이 들어가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불허가의 사유를 찾아서 이렇게 잘 받아들여진 경우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실제 내력벽이 허물어져 있다거나 벽과 벽 사이가 뭐가 문제가 있거나 혹은 1층에 안전적으로 내가 어떤 위험할 수 있는 부분이 보였거나 낙찰자에게 그런 경우일 가능성도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 이유를 1층에서 한번 찾아보시라 말씀을 드립니다. 뭐 창문을 보시든 뭐 어떻게 보시든 이웃에게 물어보시든 그렇게 해서 요것만 정확하게 확인이 되면 입찰을 하셔도 무방한 물건이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일단 1층 내부하고요, 2층은 문제가 없어요. 전혀 뭐 그냥 수리해서 쓸 수 있는 그냥 일반 주택입니다. 뭐 금이 크게 가 있거나 뭐 건물 자체가 문제 이런 것도 없어요.
그렇다면 1층 내부가 어떤지를 반드시 보시라 말씀드립니다. 제 생각에는 별 큰 문제가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사실 200만 원 정도 감가가 됐다는 것은 큰 하자가 아닐 가능성이 커요. 근데도 불허가 신청을 했다는 것은 일단은 일반적이지 않은 어떤 변경된 구조가 보였을 수 있다 정도로는 판단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사람 심리가 그래요. 보면 이게 지금 단독 입찰됐잖아요. 1억 4,100에. 그러면 좀 이상해요. 내가 이거 수리 비용까지 감안해서 너무 높게 썼나부터 해서 갖은 고민이 다 됩니다. 사실 사람 심리가 그렇습니다. 한 두세 명 들어와서 뭐 차순위가 1억 3,500, 1억 3,700 아슬아슬하게 되면 내가 이 금액이 높아도 그냥 만족스러워요. 사람 심리가. 원래는 경매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사람 심리가 그런 거예요. 그러면 이건 단독이고 실제 내가 1층을 봤더니만 안에 뭐 엉망이 돼 있다. 예를 들어서 짐도 그렇고. 그럼 이때부터 고민이 되는 거예요. 여기 가치가 있나 없나부터 해서. 그렇게 됐을 수도 있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결론 1층 내부를 확인을 하시라. 확인이 어려우면 이해관계인이나 주변인을 통해서 어떤 큰 하자가 있는지 좀 찾아보시라.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만약에 확인된 내용이 내가 1층에서 사는데 지장 없고 문제 없으면 괜찮은 겁니다. 그리고 현재는 시세보다 저렴하다. 뭐 땅값만 보더라도 그런 상태니까 이 문구 하나 때문에 다들 주저주저 하는 겁니다. 실제 이게 큰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하면서 심지어 현장을 안 가보기도 하죠. 이런 게 있으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자, 감정평가서 상에는 재감정이 된 내용에도 이게 뭔지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습니다. 그냥 이 문구 하나만 딱 추가해가지고 재감정이 돼서 나왔습니다. 참고하시고 보시면 되겠고, 현장 영상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 한번 꼼꼼히 해당 물건 좀 둘러보시고 직접 한번 가보시고 이웃이나 주변인들에게도 관련 부분, 이 부분 어떤 1층이나 그런 데 문제가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바로 현장 영상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가 옥포동의 메인 도로고요. 메인 도로. 자, 메인 도로죠. 옥포동의 메인 도로가 되겠고, 이 사이 길, 이게 일방통행입니다. 들어갈 수는 없고 나올 수 있도록 일방통행이 되어 있네요. 주변에 보면 이제 다가구들 보이고, 저기 오른편에 주택이 보입니다. 자, 여기 저 주택입니다. 저 주택. 주변에는 이제 다가구 이렇게 있고요. 내력벽 철거 구조 변경 뭐 그런 얘기가 있는데 지금 이 집이거든요. 이 집 사람이 살고 있는지 구조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봐야 될 것 같네요. 자, 여기 집입니다. 뒤쪽 모습, 뒤쪽 모습 이쪽으로 올라가도록 되어 있고요. 사람이 단수 통보. 아, 2층은 집이 이렇게 하나로만 되어 있는 것 같고요. 내력벽을 철거했다고. 내력벽이 철거됐다고.
물건 보러 오시는 날. 예. 구조 변경이 된 게 없는 것 같은데 왜 구조 변경이 돼 있다지? 오가 뭐 그거 변경이 됐나? 이거 과연 이야기가 붙어. 1층이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1층은 볼 수가 없어요. 안 보일까? 안 보이네. 그것 때문에 다 일하고 있는 것 같아. 이거 뭐큰 하드가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게 없는데 한번 봐. 어디로 들어가는 거니까? 옆집 보일러 소리 아니야? 보일러는 두 개가 있네. 두 세대로 각자 하나 해줄게. 일단 내력벽이라든지 구조 변경 이런 거는 확인이 안 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지는 모르겠는데 의원으로 봐서는 그런 게 안 느껴지거든요. 1층을 들여다봐야 될 것 같은데 방금 또 사람이 손님이 경매 물건 보러 또 오셨네요. 많이들 보러 오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